여자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도대체 소개팅에 나가면 무슨 대화를 해야 하지? 여자가 앞에 있으면 갑자기 막막해지네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단순히 음식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라는 그런 뻔한 내용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단순히 멘트를 외워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든 사용할 수 있는 대화 스킬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여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풀어봅니다. 스킬 첫 번째, 대화 소재 찾기. 여러분은 여성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적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땐 급하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시고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로 대화의 소재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귀걸이, 마시고 있는 음료나 음식, 오늘의 날씨를 이용해 본다는 거죠. 이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대화를 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로 대화를 하되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면 여자와 같이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소재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같이 있는데 창밖에 날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날씨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입고 온 옷이 상대에게 잘 어울린다는 식의 가벼운 칭찬도 처음에 대화할 때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한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외모보다는 다른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진짜 예쁘시네요. 제 이상형이에요. 두 번째, 지연 씨는 대화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연이란 사람이 입장이 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번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진짜 잘생겼어요 라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상대가 나에게 큰 호감을 보내고 있네 라며 호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이미지 박스의 효과에 걸려들게 됩니다. 대화할 때 기쁘게 한다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옷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옷이 되게 예쁘시네요 보다는 보라색 옷이 어울리기 되게 힘들던데 혹시 보라색 계열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상대로 하여금 훨씬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에 수월한 대화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용한 대화법은 두 번째 설명할 대화법인데 소재, 내 생각, 질문이라는 대화법입니다. 간단하게 하더 예를 들면 날씨가 좋다라는 소재가 있으면 밖에 나오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 저는 보통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꼭 밖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이나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연 씨는 보통 이런 날씨는 어떤 걸 하면서 보내세요? 라는 식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킬 두 번째, 소재, 나, 질문 대화법. 대화라는 건 어느 한쪽만 말을 하거나 질문과 답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대화는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신이 말을 하는 시간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적절히 얽혀 있을 때 좋은 대화가 탄생하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려울 땐 우선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되묻고 나의 이야기를 섞는다. 간단해 보이는 이것 하나만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대화 스킬은 이전보다 2배는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을 때 혹시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또는 그럼 제일 최근에 아니면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으세요? 라면서 상대의 말을 활용해서 다시 역질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의 말이 끝나면 적절한 리액션과 함께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영화를 봤는데 라던가 저는 그런 쪽은 많이 보지 않았는데 같이 나라는 사람을 넣어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전달해보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액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MC 유재석님을 손꼽을 수가 있죠. 리액션만 잘해줘도 상대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호감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액션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되묻거나 인용하는 건 상대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하고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5대5의 비율을 적절히 섞여야 한다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질문만 계속하거나 본인의 말을 하느라 상대방이 지루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스킬 세 번째, 호감 주고받기. 만남에서 호감을 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무슨 호감 주고받기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되게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리드해주는 걸 좋아하며 센스 있는 걸 좋아하죠. 리드와 센스를 싫어할 여자는 정말 없습니다. 단편적인 리드와 센스의 소재로는 만나기로 한 상대가 어느 장소를 선호하는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 정중하게 물어보거나 대화하는 도중에 얻게 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소개팅은 파스타를 먹는다라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무작정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보다는 간단하게 못 먹는 음식 정도만 캐치하고 나서 괜찮은 장소 2-3곳을 고른 다음에 여성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방법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나왔던 명대사 중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매너 있는 남자를 싫어할 여자는 없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있는다거나 사전 검색을 통해서 만날 장소를 미리 알아봐 주는 거, 먹고 있는 음식 입에 맞는지
있는지 아니면 장소가 너무 시끄럽지 않은지 대화 도중에 간간히 물어보는 것 정도가 가벼운 매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다이브인데, 내가 말을 할 때 눈치를 보면서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먹고 있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가볍게 지나가듯이 물어봐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하더라도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건 물론이고, 익숙해지면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잘 통한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애프터플로우 첫 번째, 텐션. 먼저 제 과거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픽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소심하고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모태 솔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번호를 받아도 애프터만 하면 다 차단당하기 일쑤였는데,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게 뭐였을까요? 스타일링, 멘트, 애프터 장소? 전부 아닙니다. 바로 텐션이었습니다. 애프터가 너무 안 되다 보니 한 여자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나랑 만나고서 내가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여자는 너무 재미없어 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라? 그럼 내가 개그맨처럼 웃겨야 하나? 그래서 여러가지 개그 소재를 가지고 다른 여자와 애프터를 했지만, 역시나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후에 연락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애프터를 녹음했었고, 그 녹음본을 가지고 제 친한 여사친에게 들려줬더니 문제는 제 텐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텐션을 바꾸니 이상하게 애프터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높은 텐션입니다. 우리는 차은우, 강동원, 송강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자한테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대한민국 0.01%의 남자고, 우리는 반대로 99.9%의 흔한 남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높은 텐션입니다. 여자를 만나기 전 생각해야 합니다. 최대한 높은 텐션으로 연기하자. 네, 내가 평소에 높은 텐션이 아니라도 연기를 해야 합니다. 여자와 만나서 초반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여자의 말에 최대한 리액션과 적당한 공감대를 취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 빠르기가 서두르지 않아야 하며, 목소리 크기 또한 적당히 커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연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높은 텐션을 연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목소리 톤을 적당히 크게 하고 말 빠르기가 급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대화가 끊기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 계속해서 대화 주제를 꺼낼 줄 알아야 하며, 대화 주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또한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오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자의 말에 최대한 리액션과 적당한 공감대를 취해줘야 합니다. 실패한 애프터를 본다면 목소리 톤이 작거나 말이 빨랐을 겁니다. 또 대화가 자주 끊겼을 거고, 대화 주제가 자주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리액션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공감대 역시 통하는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간단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킨다면 적어도 여자한테 노잼 소리는 안 듣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 입장에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상적인 애프터 플로우 두 번째, 대화의 진도. 애프터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화를 너무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화를 못한다는 건 대화의 진도라는 부분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 중 가장 흥미롭게 나눌 수 있는 주제는 군대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2년 동안 뼈 빠지게 그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는 군대라는 곳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이 대화 주제를 흥미롭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초등학생도 알 법한 내용일 겁니다. 문제는 남녀 대화를 하지만 그 진도가 너무 겉으로 도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처음에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자는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해야 하는 건 첫째, 리액션, 둘째, 공감대, 그리고 셋째, 나의 이야기, 그리고 넷째, 여자에게 더 깊어진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해요. 첫째, 리액션. 역시 오. 둘째, 공감대. 다정다감한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셋째, 나의 이야기. 다정다감이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거잖아. 내 과거 연애 상대는 완전히 반대여서 힘들었던 것 같아. 넷째, 상대에게 질문. 그럼 너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이겁니다. 유재석만 보더라도 리액션과 공감대의 귀재입니다. 리액션과 공감대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커다란 무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포인트, 나의 이야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애프터 초중반일 땐 무조건입니다. 보통의 남자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애프터 초중반에 너무 내 이야기를 TMI 식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애프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하며 상대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상대에게 이상형이란 키워드에서 더 깊은 대화를 하게끔 상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한다면 상대는 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네, 애프터가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상대에 대해 궁금해해야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대화 방식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여자랑 대화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화려한 문구를 인용하거나 어려운 말을 해야만 그렇게 비춰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이란 건 결국 결과에 해당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핍니다. 다가가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면 안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유창하게 전달하죠. 그러나 학생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꺼져.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길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담배를 핍니다. 남성은 말을 합니다. 당장 3초 안으로 담배 안 끄면 죽여버린다고. 학생들은 남성의 폐기에 짓눌려 담배를 끕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남성에게 말을 잘했다고 할 것입니까? 학생들에게 욕을 처먹고 온 남성에게, 또는 학생들의 담배불을 끄게 만든 남성에게. 남성들이 말을 할 때 화려하게 하고 어려운 문장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볼 때는 자기한테 점수 따려고 남자가 똥꼬쇼를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낮은 가치 어필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과연 말을 잘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라는 건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픽업에서 흔히 말하길 여성과 나 사이의 라포르를 구축하라고 말을 하죠. 라포르는 말 그대로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상호 신뢰 관계는 언제 구축이 되냐 하면, 남들한테 흔히 말하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나 과거사를 누구한테 털어놓을 때 우리는 라포르가 구축되기도 합니다. 되게 시크해 보이기만 하던 여성이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거사를 어렵게 입 밖으로 꺼낸다면 그 순간 강력한 라포르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오빠 주둥이 잘 터네 라는 인식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다르게 상호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 라는 인식을 원해서 말을 잘하고자 할 겁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들게 만드는 게 여성을 상대한 영역에서 사슬의 본질이란 사실을 알아야만 하죠.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매우 기분 나쁜 일을 겪고 온 상황입니다.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친구한테 털어놓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랑 싸웠는데 부장이 인격 모독하면서 갈구더라. 진짜 오늘만큼은 그만두고 싶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친구 일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친구야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인생이란 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는 빛이 비춰지기 마련이야. 지금 너의 힘든 심정은 추후 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나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 이 말의 텍스트 자체는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당신은 그냥 대화하기가 싫을 겁니다. 영혼이 없다, AI 같다, 이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본능적으로 대화를 깊게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확 들 겁니다. 그러나 친구 2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부장이 어떻게 인격 모독했길래 네가 퇴사까지 고민하는데? 텍스트 자체는 화려하지 않지만 당신은 친구 2와 대화를 깊게 하고 싶어질 겁니다. 동시에 오늘 회사 일을 터놓으면서도 이 친구가 띨띨할 때는 있긴 해도 정말 좋은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할 거죠. 이번엔 남자와 여자의 대화 구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강남역에서 덧대를 당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 1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봐봐, 너는 정말 첫인상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라서 남자들이 무작정 번호 물어볼 것 같더라. 나도 그래서 너한테 연락처 물어본 거야. 뭔가 그냥 지나치면 되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는 고맙긴 한데 이 대화를 2절, 3절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남자 2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역시 강남역이긴 하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너한테 번호 물어봤는데? 전자의 남성은 말을 화려하기만 하는 취재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한 영역을 빼먹은 겁니다. 남자가 디테일을 놓치고 화려한 문구만을 선택하는 건 여자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집념이 지나치게 강하기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자꾸 나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옷가게에 방문한 상황입니다. 가게 한 군데는 이 옷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스탁을 해야 하고 보관을 해야 하고 어떤 코드에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입으면 주의사항은 뭔지.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주인이 이 옷의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구매해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가게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대화를 나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초점보단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어필해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기보단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여성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여자는 오히려 남자가 니대하지 않고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옷가게를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나서 옷의 가격이나 재질, 특이사항을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어보기도 전에 주인이 설명하면 꽤나 부담스러워지죠. 즉 여자도 당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가치를 지레짐작하는 것을 넘어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때 어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랑을 해야 한다, 나를 보여준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말을 화려하게 하는 건 말을 잘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두 번째, 상대의 깊은 대화를 유도해서 라포르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남성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라는 사공이 많아져서 대화가 산으로 간다. 사실 여자 번호 받는 건 연락하고 애프터하고 이런 문제에 비하면 쉽다고 느껴질 겁니다. 여자 번호를 받아서 처음 연락할 때 다들 고민하실 겁니다. 뭐라고 보내야 하지? 그리고 여자가 답장이 왔는데 단답이다? 그러면 더 미쳐버릴 겁니다. 대체 뭐라고 보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나서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텐데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 번호를 받더라도 아마 다 연락하다 끊기거나 차단당하기 일쑤일 겁니다. 우리가 여자의 번호를 따는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소개팅이나 소모임에서 받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용기 내 번호를 물어봐서 우연히 받을 수도 있고, 클럽이나 술집 이런 밤 장소에서 놀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번호를 물어볼 때 여자는 분명 내 얼굴을 봤을 거고 그 의미는 이미 내 외모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외모 때문에 까인 걸까? 이런 걱정은 이제 갖다 버리세요. 여자가 내 얼굴을 보고 번호를 줬을 거고, 소개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여자가 나한테 번호를 줬다는 의미는 외모는 이미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뭐 한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그냥 번호를 주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카톡을 보냈을 때 그냥 일십이나 내 카톡의 답장을 엄청 느리게 하다가 차단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주는 것도 꺼려하기에 대부분은 내 외모가 통과되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외모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내가 여자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가볍게 카톡을 보냈을 때 여자가 안녕하세요 라고 답장이 왔다면 우선 첫 관문은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최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 너랑 한 번쯤은 카톡해볼 생각은 있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일 끝나고는 뭐 하세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카톡 몇 번 만에 답장이 끊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 여자와 친해지고 싶어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거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존잘해 내 이상형이면 저런 평범한 대화라도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존잘해 여자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자가 느끼기에 이 남자는 노잼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쓸데없는 대화 오래 나누는 것보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카톡의 목적이 뭐죠?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카톡을 하는 건 결국에는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 대화로 삥 돌아가는 것보다 일단 지르세요. 처음에 서로 안녕하세요 란 대화를 하고 적당한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를 하다가 누구누구씨 이렇게 카톡하는 것보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날려보세요. 이게 백날 쓸데없이 점심 드셨어요? 퇴근하셨어요? 이런 대화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냈을 때 여자가 관심이 있다면 괜찮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앱부터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 캐주얼 토크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단답일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카톡 하다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의구심도 들으실 텐데 이럴 땐 그냥 지르세요. 서로 시간이랑 장소 조율을 했으면 이제 카톡은 그럼 그 전날 연락드릴게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괜히 약속 잡고 그 기간 동안 쓸데없는 카톡하는 건 매력만 떨어뜨릴 뿐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전날에 연락해서 약속 확답을 잡고 나서 만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일요일날 저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음식 뭐 좋아하세요? 라고 전날에 카톡 보내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메뉴를 일부러 정하지 않았다가 메뉴를 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연락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성이 아직도 나랑 만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생겨버렸다면 나랑 만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답장이 온다면 그대로 약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카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자랑 카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란 게 보통은 서로 어떤 텍스트를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굳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도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내 옆에 애프터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겠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먼저 어색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여자 쪽에서 정말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색하시나요? 전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이야기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애프터를 가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십니까? 당장 내일 애프터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자신의 꿈, 목표, 가치관, 이성관계, 취미, 특기, 이상형 등등을 적어보시고 이에 맞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여자가 있는데 내가 꿈, 목표, 가치관 등을 난 그냥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지낸다, 난 인생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신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난 조금씩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목표를 작은 것부터 잡아서 그 목표를 이뤄내면 더 큰 목표를 잡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목표를 더욱더 크게 잡아 나간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난 성공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한 여자의 출력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출력으로는 맨 처음 길거리에서 번호 물어봤을 때 아무나 찔러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전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 주변에 너처럼 확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넌 정말 확고하고 멋있어 보인다, 이런 출력들을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때 진실되게 또한 마음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꿈, 목표, 가치관, 이성관계, 취미, 특기, 이상형 등을 준비해서 나가시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여자를 알게 될 것이고 여자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자신이 돋보이길 좋아합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나 또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지게 되고 그 애프터는 실패한 애프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프터 때는 서로에 대해 알고 싶고 또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애프터 나온 것부터가 아이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대1로 면접을 하게 됐는데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 5분간의 대화를 할 때 끄덕이면서 웃으면서 공감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다가 5분 뒤부터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명을 실험해본 결과 10명 모두 맨 처음 5분가량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기가 죽어 보이면서 말할 때 더듬고 결국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프터 할 때 자신의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 루틴을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허나 그 루틴 속에 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 또한 넣으신다면 훨씬 더 애프터가 잘 될 겁니다. HB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웃어주고 호응도 해주고 맞장구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여성의 이야기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칭찬도 해주면서 여성을 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성과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애프터는 아니겠죠. 왜냐? 서로의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로의 공감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성, 나, 대화 순으로 하나의 스크립트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대화 속에서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너무 뜬금없고 치주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질문을 해 나가면서 여성의 이상형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너는 대학교 맨 처음 입학했을 때 로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CC 이런 것들. 응, 나 로망 같은 거 있었어. CC도 해보고 싶었고 잔디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도시락도 보고 싶었고. 사실 맨 처음 너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화해보면서 되게 순수해 보였던 이미지가 있었거든. 빠르게 사랑하는 게 좋아? 아니면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게 좋아? 나는 빠르게 사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여태까지 그래온 것 같아. 그래? 그럼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어땠는데? 한 명은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 그 애가 기억에 제일 남는다. 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남자 좋아할 것 같아. 나? 아니야, 내 이상형은 땡땡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너는 이상형이 뭐야? 하는 것보다 더욱더 넓게 이 여성을 알게 되고 또한 더 많은 공감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왜냐? 아직 그녀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줬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져야 합니다. 아, 너는 그렇구나. 나도 이런 것 같아. 이런 부분 우리가 서로 잘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 짓고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용해서 여성과 나의 친밀감을 충분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애프터의 정석이고 이 순서까지 왔다면 적어도 다음 애프터까지를 무난하게 또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호감이 없어 보이는 여성과 1대1 만남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과 말이 뭘까? 여기에 바로 답이 나온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잠깐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애프터라는 여성과의 만남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파트입니다. 호감이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안 할 것만 안 하면 되니까요. 여자가 남자랑 있을 때 마이너스 되는 요소만 없다면 그때 애프터는 내가 어떤 걸 굳이 하지 않아도 여자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내가 여자 앞에서 코를 파지 않는 이상은 여자는 나랑 잘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로 호감이 없을 때입니다. 여자한테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애프터는 파생방실에 갇혀 몸부림치는 괴로움과 비슷하죠. 내가 열심히 말을 해도 여자가 반응이 없고 나 혼자 말하다 끝나는 애프터.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지 물어보면 내가 기대했던 말은 제 이상형이랑 비슷해요 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인데 호감이 없을 때 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착해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의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대부분은 눈치가 제로라도 알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없다는 걸. 그리고 애프터가 끝나면 여자로부터 죄송해요 좋은 인연을 찾으세요 라는 장문의 카톡이 돌아오죠. 여자와 만났는데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하는 게 답일까요? 사실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질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냥 내 얼굴을 보고 여자가 호감이 없다는 거 아닐까? 막상 번호를 교환했을 땐 괜찮았는데 밝은 데서 보니 별로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말이 없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호감이 제로라면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자가 나를 봤을 때 밝은 데서 보니까 진짜 별론데 직접 보니까 생각이랑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진 여자는 정말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뭐야?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제가 찾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을 때 호감이 없는 10명 전부를 성공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호감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재밌게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호감이 안 나오면 아마 99% 남자는 기가 죽고 눈치를 볼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개그맨들은 지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들은 관중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꿨던 경험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기 때문이니까요. 우리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개그맨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처럼 그 자리를 재밌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그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외모는 별로여도 사람은 재밌네 라고 느끼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선 텐션이 중요하게 뒷받침이 되죠. 텐션이라 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풀어내자면 우리는 어떤 여자가 재밌다라고 느낍니까? 물론 얼굴이 예쁘면 뭘 해도 재밌긴 하죠. 그걸 생각하고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여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말이 안 끊기고 질문이 많고 리액션이 진짜 좋고 그녀가 하는 말이 귀에 잘 들리고 내 앞에서 쑥스러워하는 것도 없고 불편해하는 것도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보다 내게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그럼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많이 꺼내게 만드는 그런 여자를 우리는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자랑 있을 때 말이 안 끊기고 질문이 많고 리액션을 좋게 하고 내 이야기가 그녀의 귀에 잘 들리게 목소리 톤을 유지하고 그녀 앞에서 어색한 티를 내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할 줄 알고 내 얘기보다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리스트로 만들자면 첫 번째, 여자랑 있을 때 대화가 안 끊기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남녀 대화할 만한 주제를 지금 당장 30개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세 번째, 리액션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리게 해야 합니다. 발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여자 앞에서 불편한 티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평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 얘기는 적게 하고 상대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7개입니다. 절대로
여자한테 개그를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재밌는 개그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자랑 있을 때 이 7가지는 매우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걸 숙지하면 우리는 여자의 메커니즘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 상황에선 이 7가지를 갖고 있더라도 호감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20대 초반 얼빠 시절을 제외하고 여자는 남자의 성격을 정말 많이 보기 때문이니까요. 그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아마 재밌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정리한 게 7개고 만약 여기에서 한 개라도 부족하면 바로 망합니다. 다 채워야 하고 이 채우는 시간 동안 애프터에서 많이 까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남자로 안 느껴져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근데 이 7가지를 갖게 되면 내가 가진 외적 점수 대비 더 높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 남자가 또 뭘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여자에게 까여서 호감이 안 나올 때를 말하고 있죠. 이 7가지를 갖고 나서 해야 하는 건 이제 간단합니다. 여자에게 성격 좋은 사람으로는 끝내는 게 아니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배울 게 있는가, 그래서 존경할 만한 게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이미 신체적인 피지컬로는 까였기 때문에 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가는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예쁜 선물 상자에 포장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선물 상자에 구매할 수 없는 걸 넣어둬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여자에게 호감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공무원이에요 하는 건 여자로 하여금 존경할 만한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공무원을 왜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건데, 너무 TMI식으로 말하지 말고 서론, 본론, 결론 간단하게 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이 스토리텔링은 연예인들이 예능에 나갔을 때 자주 보여주곤 하죠. MC가 왜 연예인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동경과 존경을 느낍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여자에게 최소한 외적으로 까였을 때 그 뒤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렌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가요 실수입니다. 15번 방이에요. 15번 방.